있다면은요 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거 받고 싶으시면은 그 밴드 들어가시면 자료 다 있으니까 밴드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 와중에 나는 아니다, 나는 출력을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그럼 미리 얘기하면 뽑아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뽑아드리니까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게 되는 내용은요, 앞에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오늘 교재 104쪽에서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104쪽에 있는 방정식을 풀 거야.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2차 방정식을 풀기는 풀 건데, 어떠한 2차 방정식을 풀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친구들의 2차 방정식을 그럼 어떻게 풀 것인가, 그거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서부터 내가 해준다고 해놓고서 이거 그냥 어떻게 한다라는 방법만 보여주고 끝냈지. 절대값의 성질만 얘기하고 끝냈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지난 시간에 절대값의 성질만 얘기하고 끝났고, 여기 1번에서부터 오늘은 좀 풀어주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기 1번에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되게 중요한 방정식들입니다. 되게 중요한 방정식들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풀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더라도 중간중간 이제부터 숨겨져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워낙 많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됐냐? 여기까지는요? 워낙 숨겨져서 나오는 게 많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좀 주목을 하면서 계속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봐.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지금 현재 보는 순간 얘가 현재 마음에 안 들어. 누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누가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 절대값 x 밑줄. 얘가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운데에 절대값 x가 있어서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쟤를 풀어준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대값이 중간에 껴있으면 무조건 뭐 해주는 게 필요하냐면, 제일 먼저 할 거는 여기는 절대값 풀이. 이게 지금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절대값을 먼저 푸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절대값을 푼다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절대값 잡아놨을 때, 그럼 우린 여기 있는 절대값 x를 다시 한 번 더 봐라.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는 거라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절대값 x를 풀었을 때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뭐랑 뭐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거를 같이 한 번 더 받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랑 뭐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x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에 게 그대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안에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가 x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플러스고 어떨 때 마이너스인지 저거 우리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맞아? 틀려요? 맞지? 그럼 얘네들의 범위만 잡아주면 되니까, 그럼 얘네들의 범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만 해주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그러면 어떨 때 플러스고 어떨 때 마이너스인지만 봐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떨 때 플러스예요? 어떨 때 플러스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떨 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지? 양수일 때. 즉 안에 것이 있을 건데 그 안에 거 잡아준 게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떨 때 마이너스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 마이너스를 같이 달고 나온다고요? 0보다 작을 때. 그치? 왜? 얘 0보다 작았을 때 얘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값은 양수가 돼야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양수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런 원리라고 얘기를 했었지, 지난 시간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해주는 게 필요하냐면 저 방정식을 두 개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왼쪽 거를요, 그냥 나는 여기 있는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 절대값 x거든요. 거기 우린 마이너스 4 해준 게 0이다라고 잡아주게 된다면, 얘를 나는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풀어주는 게 필요했다라는 게 지금 여기 최종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를 풀어주는데 중요한 건 잘 봐. 그때 얘를 풀어주는데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얘가 절대값의 영향을 받으니까 지금 얘네 절대값의 영향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맞지? 그럼 얘가 절대값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면은 첫 번째 가능거에서 누가 나올 거냐면 그냥 플러스 자체, 즉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은 여기는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는 3x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4가 0이 됩니다. 라는 첫 번째 방정식을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도 풀 수 있고, 그러면 두 번째는요, 저기에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 마이너스 4가 0입니다. 라는 거를 풀어줄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절대값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면서 얘네들 자체는 범위가 생긴다는 거야,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렇게 나뉘게 되면은 범위가 생긴다고 안 생긴다고? 생긴다가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범위가 생겼으니까 그럼 어떻게 범위가 나타내 줄 수 있는가, 즉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것까지만 우리가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 얘가 자기 자신 즉 플러스가 그대로 나왔을 때를 먼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플러스가 나왔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x가 0보다 어땠다는 소리로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크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크거나 같다. 그렇지. 웬만하면 0도 여기서 같이 포함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x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음. 이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x가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작을 때 성립하니까 그래서 x가 0보다 작았음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끝났어. 왜? 나는 지금부터 방정식 두 개를 풀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방정식 두 개를 풀어주게 되면 첫 번째 방정식 나는 여기 있는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x-가 그래서 0인 거를 보여주는 게 1번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인수분해 해봐. 얘 그럼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x 플러스 4 x x 더하기 4랑 x-1이 0이 되니까 x값 두 개. 그래서 x가 몇 아니면 몇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야? 1아니면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4 아니면 1이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 풀어주게 되면서 그럼 나는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3x-4가 마찬가지 0이 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얘도 그럼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그럼 얘 인수분해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면서 마이너스 4 x 플러스 그치. x-4랑 x 더하기 1이 0이 되겠죠. 여기서 x값 두 개를 또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x가 몇 아니면 몇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치. 4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었다라는 걸 잡아줬을 때 그럼 여기서 해가 4개 나왔으니까 정답은 해 4개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자 지금 여기서 다 끄덕끄덕 했지. 그럼 다 틀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그러면 해가 4개 나왔는데 이 해는 후보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거 정답 아니야 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이 방정식을 풀고 싶거든요. 그럼 난 이 2차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이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x가 0보다 어떨 때만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 범위가 지금부터 여기서 힘을 쓴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야? 여기서 나왔던 요 x 두 개 나왔는데 그 x 두 개 중에선 우리가 뭐만 찾아주는 게 필요하냐면 그 x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 값만 찾아주셔야 돼요. 다른 건 찾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양수인 것만 찾아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럼 밑에 거는요. 우리는 저 범위가 또 힘을 쓴다고. 그러니까 x가 양수인 거 찾아야 돼요? 음수인 거 찾아야 돼요? 여기 두 번째 거는요. 음수인 걸 찾아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x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x의 값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위에 거 양수일 때, 즉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나오게 되는 x값 두 개, 마이너스 4랑 1 중에서 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치? 1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번째 거에서는 누구만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1만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만 우리가 정답으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인정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여기서 중요하다고. 범위는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린 여기는 1번 답 풀게 되면은 x가 그래서 두 개가 나오게 돼. 그래서 x가 뭐 아니면 뭐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x가 그래서 뭐 아니면 뭐밖에 안 된다? 1아니면 마이너스 그치. 그래서 우린 여기는 x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 끝. 이게 지금 여기 1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요. 절대값을 그래서 풀기는 푸는데 저기는 저 절대값을 풀었을 때 범위가 무조건 생기는데 그 범위에 대한 값만 우리가 해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저 범위를 항상 놓치진 않아야 된다. 그래서 범위를 웬만하면 쓰고 가라. 이것까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저 범위 밖에 있는 건 아무리 x값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저 범위 밖에 있는 건 무조건 해가 되지는 않는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포인트는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2번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2번도 그럼 1번처럼 똑같이 풀면 되니까 그럼 1번처럼 똑같이 풀면서 가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누구 먼저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누구 먼저 풀어라. 그치. 절대값을 우리는 먼저 풀어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절대값 풀이가 필요합니다. 그럼 저기 있는 절대값 우리는 절대값 2x-1이 있겠죠. 그럼 우린 여기 있는 절대값 2x-1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풀면 얘는 뭐 아니면 뭐로 풀릴 수 있다라는 걸 잡아줄 수 있는 거야? 얘는 뭐 아니면 뭐로 풀릴 수 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러니까 얘는 그냥 2x-1 그냥 이걸로 풀리든가 아니면은 앞에 2x-1에 마이너스를 붙이든가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만약에 플러스가 되는 경우라면 얘가 양수인 경우라면 그럼 얘가 만약에 양수가 나온다면 다시 하면 여기 안에 있었던 이 절대값 안에 있었던 이 2x-1이 있겠지. 이번엔 x가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이번엔
그 2x-1이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요. 그치? 얘가 2x-1이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위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밑에 거는요. 결국은 누가 음수가 되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 x야 아니면 2x-1이야? 그치? 여기에선 2x-1입니다. 얘가 음수일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야. 얘네들이 차이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럼 여기서 x 범위가 다시 한 번 더 정해질 거니까 여기에선 x의 범위는 내가 조금 이따 찾는 걸로 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저 범위에 맞춰서 저 2차 방정식을 일단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죠. 그러니까 우린 저기 있는 2차 방정식, 그래서 나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우린 절대값 2x-1이 결국 우리는 7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바꿔주는 게 필요한 거라고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린 위에 거부터 다시 한 번 더 바꿔주게 되기 때문에 그럼 위에 거부터 다시 한 번 더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거 바꾸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그래서 x제곱 그 다음에 안에 게 그대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2x-1이 7입니다. 이거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하나만 더. 그럼 여기 하나 더 잡아주게 된다면 여기는 x제곱은 그대로 나와. 근데 여기는 2x-1 앞에 마이너스 붙여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서로 분배를 해준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결국 얼마가 돼도 되는 거냐면 7이 돼도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도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데 이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풀 때도 여기 있었던 얘네들의 범위가 마찬가지 붙는다고 안 붙는다고? 붙는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해당하는 범위가 여기 둘에 붙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뭘 찾아주는 게 필요한 거냐면 얘네들의 범위를 찾아줄 필요가 있었다 아니면 없었다?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의 범위를 찾아줄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위에 거를 풀어주게 되면 그럼 얘 넘어가게 되니까 결국 2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은 돼? 0이야? 아니면은 이거 넘어가면 얼마예요? 2x가 결국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 1.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x가 몇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위에 거는 그러니까 2로 나눠주면 되니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음.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럼 밑에 거는요. x가 뭐보다 작기만 하면은 됨?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마찬가지 2분의 1보다 작음. 이렇게 찾아주면 끝나는 거네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얘네들 찾았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나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거 그 다음에 아래 거를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 첫 번째 방정식.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x-1이 그래서 우리가 7입니다. 풀어주는 거예요. 넘어가면 되겠지?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우린 2x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8이 되었을 때 얘가 그래서 0 됐습니다. 이거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저기 있는 왼쪽 건 인수분해가 되니까 안 되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안 되니까 되니까 그럼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얘는 그래서 x 더하기 얼마에 4. x 더하기 4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얼마를 해주게 되었을 때요 x 마이너스 2 해줬을 때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얘가 0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x를 찾아주게 되면 x가 그래서 몇 아니면 몇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x가 뭐 아니면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치 마이너스 4 아니면 2가 되었음을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똑같이 풀어주게 되면서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거 그럼 우리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잡아놨을 때 얘가 또 얼마가 되냐면 7이 됩니다. 넘어갈 수 있게 되겠죠. 넘어가게 되면서 얘가 그러면 우린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면서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얘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이 마이너스 6이 0이다. 이것도 풀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요.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은.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곱해서 6 되면서 빼서 2 만들 수는 없지. 됐나? 여기까지는요. 1이면 몰라도.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결국 얘는 뭐라도 할 수밖에 없다. 얘는 뭐라도 할 수밖에 없다. 근해 공식이라도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근해 공식 쓰게 된다면 결국 x는 다행히 얘가 짝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짝수니까 2차항이 계속 그대로 깔면 되는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분의 결국 우린 얘 개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죠. 반의 마이너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1이 될 거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거기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러면 우리는 안에 거 그냥 얘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2를 곱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6을 곱한 거를 마이너스 6을 뭐 해주면 되냐면 빼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현재 1 더하기 6 하니까 7이 되겠지? 맞나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그래서 1 풀마 루트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7이 됩니다. 그럼 끝났어. 왜 끝났냐? 이제부터 이제 얘네 4개를 답으로 쓰면 되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서 4 나왔지 또. 야, 여기서 이 4개가 답이 된다고 안 된다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왜? 이제부터 요 범위가 힘을 쓴다고 안 쓴다고 여기 있는 저 범위가 힘을 쓰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위에 거를 만족해주는 x값은 반드시 얘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골라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분의 1은 0.5지. 그럼 0.5보다 큰 거는 마이너스 4니까 2니까 2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답은 2밖에 안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밑에 거는요. x가 2분의 1보다 어때야 되니까? 작아야 되니까. 그럼 2분의 1보다 작은 거는요. 1 플러스 루트 7이니 아니면 1 마이너스 루트 7이니? 그쵸. 1 플러스 루트 7은 1에서 더 커지는 거니까 얘는요. 어쨌든 2분의 1보다 크진 않겠죠. 됐나요? 무조건 크겠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말 잘못했네. 2분의 1보다 무조건 크겠지.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가 그나마 1 마이너스 루트 7이 후보가 되는데 루트 7을 소수로 바꾸면 얘가 몇 점 몇이니까? 2.5뭐뭐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루트 4와 루트 9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근데 루트 4가 2고 루트 9가 3이잖아요. 그럼 2와 3 사이에 있는 숫자인 거잖아요. 루트 7은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잡아주게 되면 얘가 어쨌든 2.5뭐뭐가 나오니까 그러면 1에서 2.5뭐뭐 빼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얘는요. 양수야 음수야. 2.5뭐뭐를 1에서 빼면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음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어차피 음수가 나오니까 결국 우리는 1 마이너스 루트 7이 어쨌든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거야? 크다라는 거야? 작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1 마이너스 루트 7도 답이 될 수 있다야 아니면 없다야. 그러니까 여기선 있다야. 그래서 여기서 x가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x가 그래서 우리는 1 마이너스 루트 7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모두 가능하다? 아니 2요. 그치. 2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2개가 나온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것들 한번 해볼 수 있어 없다? 이따 지금 한번 연습해보세요. 시작.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밑에 있는 것들 한번 연습해보세요. 시작.
풀어보시면은 푼 사람 있니? 혹시 3-3번 지금 한 사람 있어요? 아직 안 갔죠 거기까지는. 3-3번은 힌트만 줄게요. 힌트만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 가서 한번 풀어봐. 알겠지? 그래도 모르겠으면 클리닉 때 질문하시면 돼요. 일단은 방정식 절대값 x제곱 더하기 ax-3이 있는데 얘는 6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하나의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현재 누구래요? 마이너스 1이라 그랬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볼 거는 저기 a에다가 뭘 집어넣기만 하면은 되겠습니까? 즉 여기 있는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은요 a 값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죠. 근데 a가 몇 개야 지금 보면은? a가 여러 개 나올 거야. 절대값이라는 힘이 아직까지는 남아있을 거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절대값에 의해서 a가 아마 2개가 나올 겁니다. 그럼 a가 2개가 나오게 된다면 방정식을 몇 개를 풀어줘야 되는 거냐면 4개를 풀어줘야 돼요. 왜냐면 a가 하나 들어간다 치더라도 걔가 절대값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절대값이 남아 안 남아?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값이 남아 안 남아? 절대값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2차식을 기준 잡았을 때 그 절대값을 잡아준 게 6이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놓고 또 풀어주는 게 필요한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봐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3-3번에서 봐봐. 3-3번에서 지금 현재 내가 너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는 오히려 또 다른 테크닉 하나만 보여주려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a값 찾았다고 쳐봐. 그럼 여기는 x제곱 더하기 ax-3이 있을 건데 이거의 절대값이 지금 현재 우리는 6이라고 주어져 있는 요 방정식입니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방정식은 다시 얘기하면 저기 있는 절대값을 계산한 게 지금 현재 절대값을 구한 게 지금 현재 얼마가 되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6이 되었다는 소리야. 그럼 이거 자체로도 2차 방정식은 몇 개 만들어졌다는 소리냐면 2개가 만들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거 자체로 2차 방정식이 2개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그 2개의 2차 방정식이 뭔지를 찾아줄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안에 거를 기준 잡아봐. 그럼 여기는 x제곱 더하기 ax-3을 기준 잡아봐. 그럼 얘가 뭐 아니면 뭐가 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 마이너스 뭐 얼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 지금 잘 기억해. 절대값 씌운 게 6이야. 그러면 그 절대값을 벗겨놓은 애는요. 뭐가 되든가 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0이에요? 플러스 6이 되든가 아니면 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2개의 2차 방정식이 이미 생긴다고요. 근데 여기서 a가 또 2개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방정식이 이렇게 또 쪼개져서 4개가 나온다고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또 다른 절대값의 성질이 바로 뭐였냐면 이거라고. 어떤 수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그 숫자에 자기 자신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를 붙은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절대값 a는 이렇게 얘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고 얘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서 그럼 여기는 절대값을 풀어줬을 때 절대값을 씌운 게 6이라는 게 나왔다면은 그럼 절대값을 제외한 거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마이너스 붙인 애가 될 수도 있다. 이걸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잡아놓고 A값 잡아가지고 풀게 되면 4개의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돼. 그럼 답 나올 겁니다. 그게 뭔지는 니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몇 가지를 좀 복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복습할 거 2가지를 먼저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첫 번째 복습 첫 번째는 여러분들 복소수 할 때 내가 한번 복습을 시켜줬던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제곱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우리는 제곱근이라는 거를 지금부터 분류해 보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복소수에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좀 가볍게 그나마 최근에 들었으니까 가볍게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루트 A라는 것이 있다라고 칩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루트 A가 뭔지 구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루트 a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게 될 거고, 그럼 여기는 세 가지로 나누었을 때 그 세 가지가 각각 뭐가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 루트 a가 뭔지를 비교를 해볼 건데, 즉 얘를 현재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로는 여기 안에 있는 a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줄 건 여기 안에 있는 a가 0보다 어떻다라고 얘기해 볼 거냐면 크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즉 얘가 양수일 때를 우리가 먼저 볼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a가 얼마일 때도 볼 거냐면 0일 때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있는 a가 0보다 어떨 때도 보겠다는 것을 생각해주면 되냐면 0보다 작을 때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봤을 때 그럼 첫 번째 a가 0보다 큰 양수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루트 a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여기 있는 루트 a는 실수입니까? 허수입니까? 그쵸? 이때 여기 있는 루트 a는 실수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가 0이라고 칩시다. 그때 여기 있는 루트 a, 즉 다시 하면 여기 있는 루트 0이죠. 그럼 루트 0은 실수입니까? 허수입니까? 얘도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잡아줄 건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루트는 실수 나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지막으로 0보다 작았을 때예요. 그때는 여기 있는 루트 a는 실수 나옵니까? 허수 나옵니까? 그때 허수 나오죠. 이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건 첫 번째 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복습하셔야 되는 건 바로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이 방금 배웠던 거 바로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해 공식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중요한가? 라고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 판별식이라는 걸 이해를 할 때는 근해 공식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얘기를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근해 공식을 두 번째 복습 주제로 삼아가지고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경우에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두 개를 다 얘기를 해볼 겁니다. 처음에 복습은 했을 거예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복습은 했어. 저번 시간에 복습은 했어. 불과 지난 시간에 복습을 했어. 그러니까 오늘 좀 편안하게 들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지? 알겠죠? 그럼 첫 번째로 바로 주어져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나는 만약에 그냥 이렇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 되는 그냥 여기 2차 방정식을 풀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는 x값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x는 일단 잡아주게 되면 분모가 그래서 몇 a로 깔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의 2배를 한 이 a분의 결국 우리는 1차항의 개수를 뭐를 붙여주고 그치 마이너스 붙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의 제곱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쵸 여기 있는 이거 첫 번째 얘 챙겨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얘 1차항의 개수 봤을 때 그럼 여기는 ax 제곱에서 이 1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짝수일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는 x값도 찾아봐. 그럼 여기 있는 요 x값 찾아주게 된다면 그때 여기 있는 x값은요 결국 뭐분의 그치 2차항의 개수 a분의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요 1차항의 개수에 얼마를 나눠준 거예요? 반으로 나눠준 거에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1차항의 개수 2b를 반으로 나눠준 거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얘 반으로 나눈 거에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얘 그러니까 얘 2분의 2b에 우리는 제곱해서 2차랑 상수 곱한 거를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끝. 그럼 내가 이걸 왜 얘기했냐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지금부터 얘네 둘을 섞을게요. 그래 되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섞어볼게요. 그럼 얘네들을 섞어보게 된다는 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을 봤을 때 그럼 2차 방정식의 근 얘네 둘의 형태를 봤을 때 그럼 여기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은요 실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3 때 그걸 이미 봐왔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해 공식 써가지고 실근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 그러면 실근이 나오는 경우도 판단이 가능하지만 얘 허근이 나오는 경우도 판단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지. 섞어보니까 됐니? 섞어보니까 얘네 두 식은 허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허근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냐면 여기 이 루트라는 친구가 실수랑 허수를 나눠주는 기준점에 놓여져 있는 친구들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루트라는 친구들 자체도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 둘이 나는 지금부터 얘가 실수가 될 수도 있지만 얘가 뭐가 될 수도 있냐면 허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루트가 지금 현재 실수 또는 허수 둘 다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지금 잡았지? 루트가 지금 현재 실수가 될 수도 있지만 허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포인트야. 그럼 뭐야? 이거 가지고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아이디어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어디에 우리가 주목하냐면 실수와 허수를 나누어줬던 친구 두 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와 허수를 나누어줬던 친구 두 개. 그게 바로 뭐냐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즉 우리는 요 1차항의 개수가 있을 건데 그 1차항의 개수의 제곱에서 우리는 2차항의 개수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수를 곱한 거에 몇 배를 빼주냐면은 4배를 빼준 이 식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잡아줄 거는 바로 뭐가 될 거냐면, 그럼 여기서 원몰팅으로 하나만 더 잡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원몰팅으로 하나 더 잡아주는 게 바로 누구냐면은 저거 짝수로 잡았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에 우리 여기 있는 제곱에서 결국 우리는 여기 2차항의 개수와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를 곱한 것, 얘네 둘을 가지고 우리는 실근을 또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나누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거니까 여기까지 내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얘네 실수와 허수를 나눠줄 수 있는 요 식, 이거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얘를 나는 지금부터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거를 우리는 대문자 D라는 걸 씁니다. 디터미넌트의 약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근의 개수를 판단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 최종적인 내용이 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집중하고 잘 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집중하고 잘 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얘네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결국 뭐냐? 얘네들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루트의 부호를 판단하겠다는 소리로 같은 말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판별식 D라고 주어져 있는 것 자체가 얘가 결국 뭐냐면 근호 안의 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근호 안의 수를 판단하겠다는 거니까,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야? 얘가 실근 같는지 허근 같는지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실수인가 허수인가를 판단해주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래서 얘가 뭐냐면 여기 있는 요 판별식을 구했더니 얘가 0보다 클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판별식이 0이랑 뭐 할 수도 있는 거냐면 같을 수도 있는 거죠. 0이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실수들끼리 계산하는 건데.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0보다 어떨 수도 있는 거냐면 작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다시 한 번 더 봐줄 수가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해봐. 여기 있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즉 다시 하면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크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크면 얘는 당연히 실수가 됩니까? 허수가 됩니까? 여기 있는 루트는? 그치?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여기 있는 근호는 실수가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근호는 실수인데 얘는 0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안 되니까 앞에 풀마가 살아요? 죽어요? 살아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는 더한 것도 있고 뺀 것도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더한 것도 있고 뺀 것도 있다요. 그럼 근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요. 2개 있지.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면은 루트가 실수이면서 풀마의 부호가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실근을 갖기는 가져요. 실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실수인 근입니다. 아까 내가 계속 실근이란 얘기를 했지만 실근이란 뜻은 실수인 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중학교 때 들어는 봤을 거니까.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 즉 우리는 실수인 근을 갖는데 그걸 몇 개를 갖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를 2개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그럼 만약에 판별식이 0이 된다고 쳐봐. 다시 하면 루트 안에 있는 게 0이 됐을 때야. 그럼 루트 안에 게 0이 됐다는 건 루트가 뭐가 됐다는 소리야? 루트 안에 게 0이라는 건 루트 0이니까 뭐야? 0이죠. 그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풀마의 영향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루트가, 즉 다시 하면 여기는 판별식이 0이면 여기는 루트가 지금 0이기 때문에 풀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실근 몇 개만 나온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실근 몇 개? 그렇지. 얘가 그래서 실근 1개밖에 안 나옵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죠. 이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숫자니까요. 괜찮습니까?
끝. 이해됐나? 그럼 마지막 판별식 0보다 작아요. 다시 하면 여기는 루트 안에 게 0보다 작습니다. 그럼 루트 안에 게 0보다 작으면 여기 루트는 결국 실수가 됩니까? 허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루트가 허수가 되는데 허수여도 풀마의 영향은 받아 안 받아? 받겠지. 0만 아니면 다 받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풀마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다시 하면 얘는요. 허수인 근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줄이면은 얘가 그래서 뭐라고 줄여지는 거야? 허수인 근을 줄이면 허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허근 몇 개 갖는 거야? 그치. 그래서 허근 2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여기 있는 원리들을 이해를 하시고 결국 결과값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판별식 1차항의 개수의 제곱에서 2차항 상수를 곱한 거에 4배 아니면 1차항이 짝수일 때는요. 1차항의 반의 제곱에서 2차항 상수를 곱한 거를 계산을 하는데 그게 0보다 크면은 무조건 실근이 2개란 소리야. 얘가 0이면 실근이 하나란 소리고 얘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은 없다. 즉 다시 하면 허근이 2개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복습한 거야. 이거들을 연결을 지어놓고 얘를 보니까 이해가 되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필요한 겁니다. 끝.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다음 대표형 4번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오늘 되게 중요한 거 했다. 오늘 되게 중요한 거 했어요. 복습 철저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겁나 중요한 거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알겠지? 여러분들 시험에 수능 때까지 반드시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수능까지 끝까지 들고 가야 되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친구 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친구 했어요. 잘 봐. 잘 봐. 가보자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2차 방정식 제가 저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우리는 2에 k 더하기 2에 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5k가 있는데 얘가 첫 번째 1번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2개의 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서로 다른 2개의 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1개의 근을 갖는다 이런 거를 판단해 주려면 무슨 식을 일단 쓸 수밖에 없다? 판별식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네들 3개 모두 다 3개 모두 다 일단은 우리는 판별식 D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판별식을 써서 계산한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판별식을 쓸 건데 그러면 여기 1차항의 개수 잘 봐. 얘 1차항의 개수 보게 되면 여기 K 더하기 2가 있지만 앞에 상수 2가 곱해져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상수 2가 곱해졌다라는 건 얘 자체는 현재 뭐의 배수란 소리니까 2의 배수. 그럼 2의 배수의 다른 말이 뭐야? 짝. 그치. 이게 짝이죠. 그러니까 얘가 현재 짝수니까 얘가 현재 1차항의 개수 짝수죠. 그럼 우린 짝수 판별식을 써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짝수 판별식 써도 돼? 안 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쓰라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짝수 판별식을 보통 이렇게 써요. 4분의 D라고 쓰면은 나는 짝수 판별식을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는 요 1차항의 개수, 즉 우리 여기 2에 K 더하기 2가 있겠지. 이거를 일단 얼마로 나눈 거에? 2에 K 더하기 2를 얼마로 나눈 거에? 이걸 얼마로 나눈 거에? 절반을 구한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절반의 제곱에서 결국 우리는 누구랑 누구 곱한 거 빼주면 되냐면 2차항의 개수 1과 상수항의 개수 여기 있는 K제곱 더하기 5K를 곱한 거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들 약분해주게 되면서 얘가 그래서 우리는 K 더하기 2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K 더하기 2의 제곱에서 우리는 1을 곱하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K제곱 더하기 5K를 단순하게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전개해주게 되면서 결국 얘가 그럼 K제곱 더하기 우리는 4K 더하기 4에 결국 우린 여기 마이너스 주게 되면서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를 한 결국 얘를 계산했을 때 나오게 된 결국 마이너스 K 더하기 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얘가 0보다 어땠으면 좋겠다는 것?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때 어차피 우리는 K의 보호가 양수인 게 좋아요? 음수인 게 좋아요? 좋죠? 왜? 양수여야 부등호의 방향이 절대 안 바뀌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K가 양수가 되는 게 좋으니까 K를 그래서 이동. 그래서 K를 이동시키게 되면 K가 그래서 뭐보다 작냐면 4보다 작습니다. 끝났네? 1번 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범위 찾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판별식 쓰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는.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좀 적어놓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중근 갖는다는 게 2번이야. 그럼 중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 실근 몇 개란 소리야? 중근이니까 중근은 겹치는 근이라는 거거든. 그럼 겹쳤다는 소리는 얘 현재 근이 몇 개였기 때문에 겹쳤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2개인데
그 두 개가 똑같은 숫자로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실근은 몇 개라는 거죠? 그렇지. 중근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얘 실근 한 개 갖는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현재 실근을 하나 갖는데, 야, 그럼 실근 하나 가질 조건은요, 판별식이 0이랑 어떻게만 하면 된다고요? 같다고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랑 같다고요. 그러니까 저기 짝수 판별식 똑같이 쓰게 되어서 결국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1차항의 개수에다가 반으로 나누니까 2가 날아가게 된, 여기에서는 k 더하기 2가 그대로 나오게 된다고요. 그때 k 더하기 2의 제곱에서 2차랑 상수의 개수를 곱한 거. 즉 우린 여기 있었던 1과 저기 있었던 제, 그러니까 k제곱 더하기 5k를 곱한 거를 그냥 뭐 해주면 되냐면 빼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전개해주면서 나오게 된 결과가 어차피 저기 있는 마이너스 k 더하기 4라니까 우리 여기 있는 마이너스 k 더하기 4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얘가 얼마가 되었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얼마가 되었음? 얘가 얼마가 됐다는 거야? 중근이니까 실근 하나를 갖는다는 건 판별식이 0이 어떻다? 같다. 이거 빨리 외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0이랑 같다. 이거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K값 나왔죠. 여기서는 그래서 K 숫자가 나와요. K가 그래서 얼마가 되었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K가 그래서 4 하나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 답은 그래서 K가 4 이렇게 되는 거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게 3번이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는 똑같이 판별식을 써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썼을 때 나오게 되는 게 이제는 마이너스 K 더하기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계속 같은 식 가지고 돌려먹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은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은 판별식이 0이랑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0보다 어떻다? 작다. 이거 마지막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판별식 0보다 작다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 K 또 넘어가면 되는 거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K 넘어가게 되면 K가 결국 뭐보다 크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므로 얘 넘어가면 K가 뭐보다 크다요? 마이너스 4야? 그냥 4야? 그냥 4보다 크다죠? 그래서 K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번 다 K가 4보다 큽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알겠지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밑에부터 해가지고 문제들 3개 있을 건데 지금 한번 딱 풀어보세요. 1번, 2번 위주로 먼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번, 2번 위주로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1번, 2번만 풀어봐. 두 개 합쳐서 5분이면 충분하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왜냐면 대표형 5번에 관련된 문제를 좀 보고 풀어야 되는 게 좀 있어서 4-3번은 당장은 못 풀 건데 여기 대표형 5번 보게 되면은 판별식을 좀 응용해 봅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판별식을 좀 응용해 보는 거를 여기 5번으로 가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게 많이 중요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익숙해져야 됩니다. 얘랑은. 알겠지? 왜냐? 지금 얘가 익숙해져야 되는 이유는 지금부터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요. 얘 계속 쓸 거야. 중간중간 내가 계속 이제 야 이거 판별식 쓰면 근 이거 몇 개야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볼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는 어떨 정도로 해야 되냐면 머릿속에서 계산이 될 정도로 그냥 바로 해야 돼요. 계산이 될 정도로 그냥 익숙해져 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얘랑 좀 친해져 보세요. 오늘 목표는 하나야. 얘랑 친해지세요. 알겠죠? 오늘 여기 대표형 5번 두 문제도 마찬가지 그거를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식 요게 있는데 얘가 현재 동그라미 칠 거. 얘가 현재 무슨 제곱식이랍니까? 문제에서 완전 제곱식 동그라미 쳐봐봐.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었다는 건 만약에 우리 여기는 2차식이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 즉 x제곱 더하기 우리는 여기는 2k 더하기 1에 우리는 x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k제곱 더하기 2k를 잡았을 때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요 0이 된다라는 하나의 방정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방정식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얘가 현재 무슨 제곱식이 되었다는 소리냐면은 얘가 현재 완전 제곱식이 되었다는 소리는 결국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거는 뭐의 전체 어떤 꼴로 바꿨다라는 걸로 잡아줄 수 있게 돼? 근데 뭔진 모르겠지만 얘 일단 전체 제곱꼴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0이라는 소리거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얘 0 되는 거 만들어주려면 여기 괄호 안에 게 그냥 0 되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괄호 안에 게 0 되는 거 한번 찾아주면 돼. 그러면은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얘가 1차식이죠. 완전 제곱식이 되었다는 건 1차식의 제곱꼴이 됐다는 소리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 1차식이 0 되는 거 하나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럼 1차식이 0 되는 거 하나. 다시 하면 얘 실근은 몇 개라는 소리야? 지금 이렇게 방정식으로 봤더니 이 2차 방정식 실근이 1개라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현재 실근이 1개였다는 소리를 지금 현재 숨겨놓은 거야. 2차식이라고 썼으니까.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것도 결국은 실근이 1개입니다. 즉 2차 방정식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측면에서는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2차 방정식의 측면에서는 실근이 1개였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음을 여기서 명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실근이 1개다, 실근이 2개다, 실근이 없습니다를 보여주는 게 무슨 식이라 그랬으니까 아까? 실근의 개수를 판단해 주는 식이 무슨 식? 판별식이니까 여기서 또 판별식을 또 쓰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판별식을 여기서 쓰게 되면서 얘가 2k 더하기 1이 홀수니까 짝수니까 얘 홀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근의 공식 쓰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였던 여기는 2k 더하기 1이 있을 건데 얘 제곱에서 2차랑 상수를 곱한 거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 1과 상수항 우린 여기 있는 k제곱 더하기 2k를 곱한 거에 몇 배를 빼주면 되냐면 4배를 빼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서 그럼 얘 앞에 거 정리하면 얘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2k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얘가 그래서 우리는 4k 제곱 더하기 우린 여기는 4k 더하기 1이 되었고 얘 마이너스 4를 주게 되면서 마이너스 4k 제곱에 마이너스 몇 k가 되냐면 8k가 되었을 때 얘네들 다 날아가게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 다 날아가게 되어서 그러면 여기서 다 날아가게 되어서 나오게 된 여기는 마이너스 4k 더하기 1 나오게 되겠죠. 얘가 0이랑 어떻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실근 1개니까 판별식을 썼을 때 그 판별식이 0이랑 어떻다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판별식이 0이랑 같다. 즉 얘가 0 됐습니다. 이거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k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린 여기는 4k를 구하게 되면 이 4k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k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k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었고요? 그치? 4분의 1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실수 k의 값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k 몇 분의 몇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k 몇 분의 몇이 된 거야? 실수 k의 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 몇 분의 몇? 4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1번은 쉽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1번은 괜찮은데 별표는 2번.
그럼 여기 있는 별표가 되게 중요한 거야. 즉 2번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럼 2번은 왜 중요해? 라고 한다면 여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저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x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동그라미 치시고 또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되냐면요. 우린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에도 같이 동그라미. 그러니까 얘는 현재 x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근을 갖는다 어쩐다 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뭐냐면 x의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말 때문에 여기는 x에서 우리는 근이 나온다. 즉 실근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를 명심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실근은 저기 x에서 나온다. 여기까지 잡아졌을 때 그럼 여기는 2차 방정식이 실수 k에 관계없이 이거는 마지막에 풀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실수 k에 관계없이는 괄호 쳐놔봐. 그럼 실수 k에 관계없이는 괄호 쳤을 때 항상 뭐를 갖는다는 게 포인트야? 중근을 갖는다 밑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말이 없었다라고 칩시다. 실수 k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지금은 없었다라고 칩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문제를 조금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한다면 결국 나는 여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 거야. 그때 여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좀 써줄게. 이건 안 적어도 돼. 그러니까 여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여기는 얘 x제곱에 우리는 마이너스 2에 우리는 k-a의 x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우리는 플러스 k제곱이 남아있고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b에 우리는 더하기 1이죠. 그럼 이렇게 더하기 1은 0이다라고 잡았을 때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중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좀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보면 좀 판단하기 쉽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게 있는데 얘가 결국 뭐를 갖는다는 거냐면 얘가 현재 중근 갖는다는 소리야. 그럼 이렇게만 봐봐라. 그럼 얘가 중근 갖는다는 건 결국 여기 있는 x의 값이 무조건 몇 개라는 소리니까 중근은 x의 값이 몇 개라는 소리냐면은 그 x의 값이 한 개라는 소리이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의 값이 한 개라는 소리니까 여기 x에 대해서 정리된 여기 2차 방정식이 생겼을 거거든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x의 값이 한 개라는 소리니까 다시 하면 얘 실근이 몇 개라는 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이며 중근을 갖는다는 건 x의 값이 한 개다. 다시 하면 실근이 몇 개라는 소리니까 x의 값이 몇 개라는 소리니까 한 개라는 소리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실근이 한 개라는 소리가 되니까 실근 한 개의 다른 말은 결국 판별식이 어떻다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치, 0이랑 같다. 이거 보여주면 된다라는 게 여기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다만 얘가 현재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한테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는 x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x에 대해서 써준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2차의 계수가 얼마인 거야? 지금 이제 2차의 계수가 얼마인 거야? 얘는 2차의 계수가 얼마야? 1인 거야. 2차의 계수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차의 계수가 뭐냐면 얘예요. 얘가 현재 1차의 계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x 앞에 붙어있는 모든 게 지금 이제 1차야.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x가 안 붙어있는 얘네 모두 다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는 상수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다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얘 판별식 써보는데 보는 순간 1차의 계수가 앞에 2가 붙어있으니까 얘 2의 배수죠. 그럼 얘 짝수니까 올수니까 마이너스가 있든 없든 얘 짝수니까 올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된다고요. 그냥 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짝수 판별식을 썼을 때 그럼 얘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이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에 우리는 k-a가 있는데 얘를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이라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거기에서 우리는 2차항의 계수 1과 상수항 여기 있는 k제곱 더하기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1을 뭐 해주냐면 곱해준 걸 뭐 해주냐면 빼란 소리가 돼. 그럼 이거 계산을 했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일단 뭐 됐다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실근이 하나다. 다시 하면 판별식이 0이랑 어떻다? 일단 얘가 0입니다. 이거 보여주면 된다는 소리가 돼.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일단 0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그러면 끝났지. 왜? 뭐가 끝났어? 지금부터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 뭐라도 정리가 되겠지. 그렇게 정리하세요. 그럼 얘 2는 약분되었고 마이너스는 제곱하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k-a의 제곱에 1을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우리는 여기 있는 k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풀어주게 된
그리고 얘 다시 한 번 더 전개하게 되면 우리는 K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A제곱에서 2를 곱한 거에 2배를 빼주면 돼. 그래서 우리는 2A, K를 빼주고 마이너스 서로 다 주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또 정리되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리하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뭐만 남아요 여기? 얘 정리하면 뭐만 남아? 그랬더니 K제곱 날라가고 A제곱 날라가죠. 저희가 마이너스 2AK 맞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AK에 우리는 더하기 B 마이너스 1만 남아있네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결국 뭐랑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고요. 얘가 뭐랑 같다? 얘가 0이랑 같았습니다. I am 제로네요. 이거 보여주면 끝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잘 봐라. 이게 0이면 되는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0이 돼야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지. 그때 우리가 지금 현재 제쳐놨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문제에서 내가 제쳐놨던 조건이 있지. 그게 바로 뭐냐면 밑줄. 이때 얘가 뭐에 관계없이 항상 0이기만 하면 되는 거냐면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이렇게 붙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쟤가 어쨌든 0이 나오면 돼. 얘가 뭐에 관계없이 나오면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얘가 실수 k에 관계없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k가 뭐가 되든 간에 무조건 얘네들을 계산하면은 0이 됩니다. 이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조건이 마지막에 이 판별식을 만들었을 때 그 판별식이 어떤 문자의 관계없이 항상 성립함을 보여주는 그냥 하나의 지표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그냥 인정해서 풀면 되는 거야. 다른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끝났네. 끝났네. 왜? 여기 그러면은 k에 관계없이 항상 0이면 얘가 현재 무슨 식이 되어야 되니까 뭐뭐에 관계없이 나오는 순간 이거 현재 무슨 식? 이거 무슨 식? 이 판별식이요? 야 이거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 이거를 무슨 식이라 그랬어? 이거 항등식이지. 이거 항등식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항등식은요. 맨날 얘기했지. 뭐만 잘하면 작땡이라고. 뭐만 잘하면 끝난다고. 계산 말고. 그래 같다. 다시 한번 뭐야? 누가 똑같으냐. 그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야? K 앞에 붙어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K에 관계없이니까 앞에 있는 게 무조건 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얘네 K에 관계없이 항상 0 되고 싶으면 각각이 뭐 더하기 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냐면 0 더하기 0만 해주면 되겠죠.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항상 0 더하기 0 하면 0이 나오잖아요. K에 영향 안 받죠. 0이 나와버리면은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상태에서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얘가 0이 된다. 그리고 뒤에 거 K 없는 애도 마찬가지. 그래서 0 됐습니다. 이 둘을 같이 보여주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끝났지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보여주게 되면 따라서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여기는 마이너스 2A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는 마이너스 2A가 그래서 얼마가 되었냐면 0 됐습니다. 첫 번째.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 마이너스 1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얼마가 되었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까? 얘가 0 됐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A값, B값 나옵니다.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든가요?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든가 0이 되든가 B가 그래서 얼마 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1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A, B 각각 찾으라니까. 그래서 A는 0이고 B는 1입니다. 여기까지 보여주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여기까지는 오늘 여기까지 한 겁니다.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한 거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더 썰들을 많이 풀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고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봅시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모 프린트까지는 다 끝내놔라. 복소수 연습 문제.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복소수 연습 문제 프린트 아직 남았습니다. 그거 다 끝내오세요. 다음 주까지. 그리고 2차 방정식 풀어놔. 알겠지? 지금 한 대까지는 좀 풀어놓고 오늘 특히 판별식 연습 많이 해놓으세요. 알겠죠? 오늘 그래도 기억 따끈따끈할 때 복습해 놓으세요. 판별식. 알겠지? 집 가서 게임하지 말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